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인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를 훌쩍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5월 기온으로는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경주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어제 쌓였던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존 역시 나쁨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전날 매우 높은 단계를 보였던 자외선 지수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이 보통 단계에서도 2~3시간 햇볕에 노출 시에는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30도, 영덕과 포항이 29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땅을 적시겠고요. 이 비로 인해서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포항 지역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장두욱 도의원과 김성조, 이순동, 장복덕 포항시의원, 박혜자 예비후보 등 10명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소속 연대는 자유한국당의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식 공천에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연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당원 평유의 원로당원과 집행부가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직무유기를 넘어 해당 행위에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북도당이 부적절한 후보 공천과 폐쇄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주시장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가 잘못됐는데도 강행했다며 중앙당의 심판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연속기획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울진군 도의원 제2선거구입니다. 20대의 젊은 여당 후보와 도의원 출신의 60대 야당 후보, 50대의 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의 도의원 선거구 두 곳 가운데 남부 지역의 중심지인 후포면. 오늘 잘 해가지고 울진하고 발신시키겠습니다. 예, 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왕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 경북 광역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최연소인 27살로 젊음이 무기입니다. 집권 여당을 앞세워 고속도로 건설과 후포 마리나항 조기 준공, 어린이 놀이시설과 근남면 목욕탕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줄서기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강한 여당의 힘으로 확실하게 울진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또 나오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방유봉 자유한국당 후보는 울진군 의회 의장과 7, 8대 경북 도의원 출신으로 당내 경선에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석회강산 붕괴 사고, 평해 온정간 도로 직선화 등 주민 불만과 요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그다음 군의 의장을 거치면서 지금을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전 꼭 좀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신상규 후보는 레저 스포츠를 전공해 경북 요트협회 이사를 지냈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대풍원 독도 수호공원 조성과 해안도로 완전 연결, 어르신 공동 숙식 지원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당 정치에 기존에 기대해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소신 있게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주민들 만나보고 정치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20대의 패기와 60대의 경륜, 50대의 균형, 정당이냐 인물이냐,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가족과 처가 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투기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와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인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만 정당들은 주요 공약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권자들도 관심도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대형 이슈에 선거 관심사가 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열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대형 이슈가 줄을 잇자 눈과 귀가 선거판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잘 안 봐요, 그걸.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매스컴이나 다 그렇게 다 노출을 시켜버리니까 국민들 그 관심사가 다 그쪽으로 가니까. 여당 후보들부터 지역 현안보다는 지지율이 치솟은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는 데 바쁩니다. 중앙당은 선거보다 한반도 평화를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나란히 손잡고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 광경을 보고도 이제 진정 전쟁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가 된다는 것을 전 세계인이 믿어주고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부각시키는 데 급급하고 이젠 선거 전날로 잡힌 북미 정상회담 날짜까지 못마땅합니다. 당대표는 북미 정상회담도 위장 평화쇼라며 우기며 지방선거 관심 소멸을 부추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팽개치고 북한 경제 살리게 한다고 USB에 그거 넣어가지고 김정은한테 넘겨주고 생쇼를 하는 게 이런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나옵니다. 이제 60, 70대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에 선거하던 때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너무나 얕잡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관계 등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정당 공약 발표조차 늦어지는 등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3억 4천만 원의 국비를 들여 재난심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포항 흥해보건지소에 설치된 재난심리지원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10명이 배치돼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합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3만 6천여 명에게 지원되던 의료급여 서비스가 6개월의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보험이 전환되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추가 이의 신청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은 5,2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신청은 새로 받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현역 단체장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 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구미시와 청송, 영양군 등 3선 임기 제한에 걸린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하면서 비상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강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를 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성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우위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우려가 높습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을 당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무원의 기간이 흐트러지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어 공정선거와 책임 행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달 권오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가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최계 경영자 승계 카운슬은 지난 11일 회의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해 7월 말에서 8월 말쯤 임시 주총과 이사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임시 주총 기준일을 5월 31일로 공고함에 따라 늦어도 8월 안에는 차기 회장이 정식으로 선임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올바른 포스코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현재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포스코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이들 중 한 사람도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차기 회장은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관계가 없고 포스코의 제철 보국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날이면 이별의 슬픔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입영 문화제를 통해 장정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축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차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남기고 입대하는 아들을 꽉 끌어안아주며 격려합니다. 남자친구가 입을 군복을 먼저 입어보기도 하고 가족, 친구들과 즉석 사진을 찍는 등 연병장은 마치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해병대 지원해서 정말 멋있고요. 부심이 있습니다. 해병대에 대한 부심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힘찬 북소리가 입영 장정들을 환영하고 치어리더 팀의 신나는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해병대 출신 아버지는 아들의 해병대 지원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뿌듯하고요. 또 이렇게 포항에 와보니까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더 이제 훈련 6주 무사히 마치고 더 든든하고 당당하고 기백 있는 아들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입영 문화제는 군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축제입니다. 입영 문화제를 통해 청춘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는 등 젊은이들에게 병력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입소한 1,100여 명의 해병 1234기 장정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절을 하며 멋진 해병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당당하게 우리 해병대를 선택한 젊은 입영 장병들이 멋진 해병으로 태어나서 도전의 성취감도 갖고 또 보람된 군 생활을 통해서 전역 후에는 민주 시민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민관군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영 문화제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입영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2016년부터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문화도시 TF팀을 만들어 지역 예술가와 협력해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대표 축제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7억여 원을 들여 지역 특화 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 울진군에서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진 구수곡 자연휴양림 인근에서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냥 사체가 발견됐고 6일에는 울진군 금강송면 36번 국도에서 차에 치여 죽은 사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울진군에서만 사냥 5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생태 이동로 조성 등 로드킬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올리는 농산물 과연 농약 걱정 없이 먹어도 될까요? 이 농약 검사는 한다는데 믿고 그냥 먹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험농약 특별검사에 나선 대구지방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1월 경북에서 생산된 채소에서 카보퓨란이라는 농약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호흡 곤란과 환각, 유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0.05mg을 넘으면 안 되지만 2배 가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4년 이후 농약업체 한 곳에서만 300억 원어치 이상 팔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입니다. 경상북도에는 카보퓨란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실제 경상북도에서 검사하고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은 158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세종시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농산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산물 말고 모약품, 화장품, 한약재 해서 저희들 일일 3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그 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 6명에서 움직이고 240종 정도의 농약 성분을 검사하고 있는 대구시는 사정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던 채소에서도 기준치 2배가 넘는 카보퓨란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장비는 가지고 있지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농산물 도매시장의 채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시중에 유통된 겁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신속 검사 항목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신속으로 나가야 되니까 검사 항목이 그런 신속 검사에 이제 적합한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 농약 잔류 검사 대상이 들쭉날쭉하면서 어떤 농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농약 잔류 기준치를 넘긴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주시 외동읍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 인력 180여 명을 투입해 진화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인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를 훌쩍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5월 기온으로는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경주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어제 쌓였던 미세먼지로 인해서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존 역시 나쁨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만 전날 매우 높은 단계를 보였던 자외선 지수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이 보통 단계에서도 2~3시간 햇볕에 노출 시에는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30도, 영덕과 포항이 29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땅을 적시겠고요. 이 비로 인해서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